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체계에서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5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출제 키워드랑 출제 경향은 중개계약에서 한두 문항 정도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드물게 한 문항 정도 나와요. 그 내용은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의무 및 지정 취소고요. 중개계약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 법정 서식 요무, 법정 서식 사용 의무,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에서 먼저 용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승낙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일반 중개계약을 볼게요. 중개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개계약이고, 먼저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중개사가 해당 중개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개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중개 의뢰인이 어떤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중개하도록 하는 형태가 전속 중개 계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의 매물 정보를 교환하는 그 인터넷망을 말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 전기통신회선을 설치하고 기간통신 영무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회선 설비를 임차해서 기간통신 영무 이외의 전기통신 영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을 경영하라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 다음은 중개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 일반 건축중개사의 표준서식 유무와 사용 의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이런 걸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개업 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승낙해서 체결되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중개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중개 의뢰 내용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와 전속 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 중개계약이고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해서 중개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체결하고요.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중개인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어떤 작성 요령을 보면은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세 번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어떤 정해져 있는 중개 보수, 네 번째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정하는 서식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서식을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는 거죠. 전속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 첫 번째. 두 번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가 된다.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로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해서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2번은 유효기간은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3개월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는 첫 번째 전속 중개사 사용 및 보존 의무.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고요. 법령에 정해진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2번은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2번 정보 공개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개할 정보의 내용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이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여섯 번째는 일조입니다.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역 및 입지 조건 등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의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고 전속 중개 계약은 있다. 표준 서식은 일반 중개 계약은 있고 전속 중개 계약도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표준 서식 사용 의무가 없고 전속 중개 계약은 있고요. 일반 중개 계약에서 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고 전속 중개 계약은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에서 정보 공개 의무는 없고요. 전속 중개 계약의 의무는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의 권리 및 의무, 위약금 지불,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업공인중개사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2번 소요 비용 지불입니다. 소요 비용 지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섯 번째, 위반 시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의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할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는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는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의뢰를 하고요. 처음에 두 번째는 정보 공개, 세 번째 매수 의뢰, 네 번째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 검색, 다섯 번째 물건 소개, 여섯 번째 매수인 발생 통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거래 성립, 여덟 번째 거래 사실 통보입니다. 이래서 부동산 거래망을 이용한 공동중개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1, 2, 3, 4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2번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용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나 하는 그 서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을 확인 서류. 두 번째는 정보망에 가입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신청서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3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5번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은 때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 대장에 기재한 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장에 기재하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자적 방법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면은 1번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 전자 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보도록 하면은 운영 규정상의 승인이 있어요. 운영 규정상의 승인.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 규정에 정할 사항들이 있는데 운영 규정이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등록 절차, 자료의 제공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양수에 관한 사항, 징수에 관한 사항, 징수입니다. 네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네 번째는 위반 시 제재인데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위반 시 제재입니다. 등록관청은 6개월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행정처분이고요.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지금 1부터 5에 해당하는 거에 위반할 때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5번까지가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가 있고요.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청문이 있습니다. 청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벌칙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경우이고요. 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입니다. 2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또 다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다음은